그래서 정신과에서는 항상 뚜렷하게 원인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현대과학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이제 를 되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병을 직접 치료한다기보다는 그 무의식에 쌓인 를 붕괴시키면 무의식이 점점 밝아지는 효과에 의해서 자기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조현병 환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사회에서 하게 돼 너무 고맙다 이런 문자나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1,500명 이상의 트라우마 제로를 치료를 한 하정규 소장입니다. 요즘에 이 현재 정신병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왜곡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잘못 알려졌다기보다는 패러다임의 문제죠. 우리가 이제 정신병을 보통 분류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하는 DSM-5라든지 세계보건기구의 DCT-10이라든지 이렇게 그 정신병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보통 정신과에 가면은 이 기준에 따라서 문진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뇌파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컴퓨터로 여러 가지 반응 검사 이런 것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증상들이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우울장애, 강박장애, 공황장애, 양극성, 뭐 조울증, 그러니까 이런 장애에 해당이 되면은 이런 정신병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신병 진단을 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무의식에는 보통 150개에서 200개 정도 트라우마가 쌓여 있고 이게 기질에 따라서 모든 복합적인 부정적 심리 습관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선의식이 많이 있다. 근데 시선의식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게 망상 단계까지 간다면은 이건 정신병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정신병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하면 병이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병을 직접 치료한다기보다는 그 무의식에 쌓인 트라우마를 붕괴시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FT 기법으로 붕괴를 시키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무의식이 점점 밝아지는 효과에 의해서 명현 반응을 통해서 골마있던 증상들 내지는 부정적 감정들이 배출이 되면서 자기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항상 뚜렷하게 원인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전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 약물이나 뭐 알코올, 기질적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하지만 뚜렷하게 정신병의 원인이 뭐다라는 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하는 게 지금 현대 정신의학의 한계거든요. 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불가능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통계적인 방식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신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원래 유전적인 요인, 유전자 지도에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발견된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나도 또 디테일한 문제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울증을 제가 8년간 앓았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의학에서 문제점들을 저는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얘기하는 게 항상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약간 흥분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네,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흥분 물질인데 만약에 도파민이 많이 떨어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하기 싫고. 예. 그다음에 세로토닌은 이제 안정감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도 역시 부족하면은 불안하고 안정감이나 집중력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면 이렇게 도파민을 좀 높여주고 세로토닌도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런 이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조증이다. 사람이 너무 흥분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 도파민을 떨어뜨리는 약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증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가장 또 근본적인 이유는 보통 이렇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원인이다라는 것은 약간 순환론이거든요. 조증이라는 것은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당연히 도파민이 많이 배출되는 거죠. 도파민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조증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건 약간 순환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에 왜 이상이 생기느냐는 사실은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쌓여 있으면서 이게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질에 따라서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이제 감정 에너지를 되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정신과에서는 경락이라든지 에너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감정 에너지거든요. 내가 화가 나고 뭔가 좌절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슬프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가 되고 이런 감정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에너지가 무의식에 박혀 있는 것들이 무의식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이 EFT를 경락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경락을 두드리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트라우마 내지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열면은 안에 마더보드가 있잖아요. 그 마더보드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살아오면서 이 트라우마가 쌓이는 거는 마더보드에 잡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잡음이 생기지만 하드웨어적으로도 잡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경락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두드리는 거잖아요. 신체도 이게 마음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드리는 이 각 점들은 사실은 여기서 출발해서 인체를 관통하는 14경락, 14가닥의 가장 큰 에너지 흐름 길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락의 이 시작점들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죠? 나는 뭐 이런 때 이런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감정을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해결과 하드웨어적인 해결을 결합한 이런 형태가 이제 EFT라고 볼 수가 있죠. 신체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무의식을 자극해서 이 마더보드에 잡음처럼 쌓여있는 이 잡음을 해소를 하면 마더보드가 이제 자연스럽게 전기 신호가 잘 흐르게 되면, 그죠? 이런 잡음이 해결되고 우리가 마음의 편함을 느끼고 내가 억압돼 있던 지혜와 잠재력을 되찾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치료인 거죠. 좀 되게 기억에 남는 극심한 트라우마나 이런 걸 겪다가 좀 치유된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극심한 조현병 환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거의 미친 사람 수준. 그러니까 머리를 좀 기르고 20대였는데 정신병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첫날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가 이게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갔는데 이제 이분이 뭐냐면 가출을 자꾸 하고 배회를 하다가 편의점 같은 데서 물건을 훔치거나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꼭 신고를 당해서 부모님이 이제 경찰을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자꾸 입원도 반복해서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와서 사실 저희는 본인이 거의 얘기를 안 해도 제 오링 테스트를 가지고 그 유아적 기억의 조건을 찾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따라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약간 뭔가 밝아진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갔는데 약간 명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혼잣말 이런 걸 계속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AS를 해줬고, 그 당시에도 많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퇴원을 하고 부모님이 또 출장 AS를 요청하셔갖고 제가 가서 출장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혼잣말도 되게 심한 상태였고 아버지께서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계속 막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막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 따고 들어갔더니 막 욕을 하면서 결국은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다가 아버지를 때렸어요. 진짜요? 예, 예. 폭력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현병이 심한 분들은 망상이나 환청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무의식의 트라우마, 부정적 감정이 곪아가지고 이게 불안이 되고 강박이 되고, 이게 심하면 망상, 환청 이런 걸로 이제 거기에 억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혼자 말처럼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처럼 폭력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분노가 곪아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이제 폭력으로 폭발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결국 AS를 못하고 갔지만 이게 좋은 징조다. 폭력이 나오는 것은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그 이후에도 한 2번 정도 입원을 했는데, 2번째 입원했을 때는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라든지. 그렇죠. 점점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게 되고, 부모님이 이런 면이 좋아졌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문자로 많이 보내셨는데, 하게 돼 너무 고맙다 이런 문자나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극적인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소장님의 센터에 오는 게 좀 좋을까요? 어떤 증상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 정신병적인 증상, 거기에 복합적인 부정적 심리 습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요즘에는 이제 뭐 게임 중독, 폭력성, 분노, 교우 문제, 왕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제 오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주로 많이 오는 게 이제 요즘에 도박 중독. 도박 중독? 예, 도박 중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알코올 중독. 이제 그런 걸로 오시는 분이 많고, 그 외에도 이제 발표 불안이나 소심, 무의식에 쌓인 트라우마에 의해서 누구나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무의식의 트라우마를 해소해서 지혜와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효과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